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의 2차 토론회입니다. MBN에서 주최한 2차 토론회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시사나 정치 평론을 하면서 대안 없는 평론은 참 책임감이 없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또 평론을 하는 보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여러분들과 생각을 공유할 때, 또 제가 생각하는 이 전국의 흐름, 시사 흐름, 예측이 맞을 때도 보람을 느끼고 어떻게 교정해 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바로잡아 갔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들이 맞아떨어지고 제가 또 여론에 영향을 미칠 때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 2차 토론회를 보면서 앞으로 전당대회 이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이 후보 토론회는 모두 송은재 TV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싶을 정도로 한마디로 짜증나는, 그러니까 제가 1차 토론회 때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바뀌어 갈 것이다, 희망이 보인다. 그런데 전혀 바뀌지도 않고 전혀 변화의 움직임도 없고 자질도 보이지 않는, 전체적으로 참 짜증나는 이 책임당원들이 볼 때 누구를 과연 당대표로 뽑아야겠느냐. 그래도 뭐 대안은 있어야 하니까 누군가 4명 중에 한 사람은 뽑아야 할 텐데, 또 최고위원 중에도 선택을 해야 할 텐데 참 고민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되돌아 지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을 보시면 그때 7차례 넘게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처음 시작부터 토론회가 한두 차례 계속되면서, 계속 거듭이 되면서 얼마나 발전해 가는가, 얼마나 빨리 적응해 가고 얼마나 자신을 개선해 가면서 이 당원들,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는가, 굉장히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정치인이 선거를 거치면서 정치인은 성장을 합니다. 정치인이 단련되는 가장 중요한 자리는 선거입니다. 경선입니다. 이건 자질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 구도 싸움에서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구도가 과연 맞느냐라는 게 참 많은 아쉬움이 있는 대목이지만, 어쨌든 대안은 있어야 한다, 현실적인 그런 차원에서 4명이 출마를 했고 구도 싸움을 거친 다음에 지금 이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 오늘 MBN 그 토론회 진행도 참 불필요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 깔끔하지 못했다, 겹쳐서 보는 내내 1시간 반 동안 참 힘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문제는 천하람입니다. 천하람은 자신의 지금 이준석 사태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정 일체냐, 당정 분리냐, 어떤 당대표가 좋으냐, 그 다음 윤석열 정부가 느끼는 위기감, 이 여권에 대한, 이재명의 민주당을 제압하기 위해서 여권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은 이준석 사태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준석이 변화와 개혁, 그 부분이 있습니다. 뭐 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개혁 어떻게 해가자라는 것도 있고, 청년이니까 변화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준석의 내부 총질, 이준석의 소위 배신 행위, 여당의 대표가 이럴 경우에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느냐, 이걸로 인한 국정 혼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준석 사태의 문제의 출발이고 핵심입니다. 그런데 천하람은 1차 토론회 그동안 계속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이준석 사태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이준석이 뭐 다음 총선에도 출마를 해야 하고 이준석이 큰 역할을 해야 하고 변화와 개혁의 상징이다라고 하고, 이준석 때문에 지금 이 전당대회 하는 겁니다. 이준석의 성상납 때문에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대표를 선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반성과 거리, 뭐 이준석과
정치 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사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이 분명하게 나와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자신의 입장이 이준석과는 한 몸이고 변화와 개혁을 같이 해가야 되고 이준석이 뭐 다음 총선에도 출마해야 하고 이준석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식입니다. 그러면 천하람이 왜 출마했습니까? 당대표에? 지금 이준석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의 성상납 때문에. 천하람은 낙제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 제가 1차 토론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황교안 후보의 가능성을 봤다. 많이 이렇게 이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열려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한계인가라는 겁니다. 황교안 후보가 오늘도 계속해서 그 울산 KTX 그 부동산 문제를, 김기현 부동산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황교안 후보가 제기하는 그건 지난번에는 이제 투기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 근데 투기 의혹은 없다. 땅을 산 시점과 그 도로가 개설되는 계획이 되는 시점이 너무 차이가 난다. 투기 의혹은 없다. 그러면 이제는 권력형 비리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도로가 그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도로가 왜 그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개설이 됐느냐. 이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서로 사퇴하라, 정계를 떠나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철수도 문제를 제기하다가 또 이제는 안철수는 또 쑥 들어갔습니다. 좀. 황교안이 이 문제를 제기했다가 좀 쑥 들어갔다가 다시 또 제기를 하는 뭐 이런 선관위에서 지금 경고를 했고 계속 이러면은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좀 주춤하다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당에서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사퇴하라, 정계를 떠나라라고 되려면 근거를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후보가 이야기하는 김기현의 그 땅을 위해서 그 임야를 위해서 도로가 휘어져서 개설이 됐다면 거기에 김기현이 영향력을 미친 근거를 황교안이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걸 제시를 하지 않고 같은 당 후보에게 사퇴하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 그걸 누가 김기현이 제시를 해야 합니까? 김기현이 나는 영향력을 끼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울산시의 영향력, 그 도로 개설 계획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라는 그 근거를 제시를 해야 합니까? 그건 황교안이 제시를 해야죠.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오늘 뭐 정치권을 떠나라 이야기도 나오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지금 전당대회에 안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짜증만 불러일으킵니다. 김기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지금 많은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토론에서 또 이야기가 나오면 또 친절하게 또 해명을 해야 합니다. 자꾸 그렇게 지금 왜 공격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또 해명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김기현이 시장도 지냈습니다. 울산에서 국회의원도 지냈죠. 국회의원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넘게 울산과 관계되는 것에 김기현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모두 송철호 사건 때 다 터져 나왔습니다. 김기현이 송철호 문재인에 철저하게 당한 게 김기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김기현도 잘 해야 합니다. 또 성실하게 뭐 계속 문제될 때마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상대 후보가 문제 삼으면 이게 계속 이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은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후보를 사퇴하라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두 사람이 오늘 근거가 없으면 서로 정치권을 떠나라, 정계 은퇴하자라고 하는데 확인해서 이건 금방 확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송철호 사건 때 또 그 이후에 민주당이 수도 없이 제기한 문제입니다. 땅값이 1,800배가 올랐다? 확인하면 금방 드러납니다. 지금 시세가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 다음 지금 도로 개설을 하는데 KTX가 지나가는데 아직 최종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김기현이 영향력을 미쳤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필요합니다. 확인해서 이건 국민의힘 선관위에서 나서서 확인해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사퇴를 시키십시오. 정계를 은퇴시키십시오. 이건 국민의힘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꼴입니다. 이거 지금 많은 책임당원들 앞에서 지금이 참 이재명의 민주당이 저러는 체포동의안을 놓고 저런 국민 앞에서 추태를 보이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안간힘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을 좀 주도권을 쥐어보겠다고 저렇게 안간힘을 쓰는데
당대표 후보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1차 토론회보다 더 발전을 해도 뭐 할 텐데 더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더 뒤로 가고 있어요. 뭐 제가 정치인들과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다가 정치인들이 가까운 정치인의 경우에 뭐 허심탄회하게 조언을 해달라고 이야기할 때는 조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세게 조언을 하면 가까운 사이들이니까 그러면 네가 정치해봐라.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아느냐. 그렇습니다. 평론의 입장이 있고 정치의 입장이 있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내가 하면 저거 정말 어떻게 하겠느냐를 생각해 가면서 평론을 해야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또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너무 수준이 낮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도 안 보입니다. 지금 뭐 천하람은 아예 제외시켜 놓고 김기현, 황교안이 그런 수준의 밖에 토론을 못 합니까? 지금 이 토론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경선 과정에서도 계속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뭐 정리가 안 됩니다. 지금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자신의 지난 10년의 정치 역사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됩니다. 뭐 어떤 것은 잘못했다 했다가 또 어떤 것은 민주당과 맞서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다가 뭐 갈팡질팡입니다.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정치적인 포지션 때문이죠.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좀 정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안은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는 후보에게 지금 많은 뭐 지지층이 결정이 되어 있겠지만 많은 부분은 바뀌는 후보가 그래도 더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오늘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된 게 있습니다. 지난 18일, 19일 국민의힘 당원이다, 자신이 당원이다라고 밝힌 4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김기현 47%, 안철수 20%, 천하람 18%, 황교안 13%입니다. 김기현이 과반을 넘을 수 있느냐? 여전히 관건으로 남아있고 안철수와 천하람이 거의 2위권 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상양자 대결 김기현, 안철수, 김기현 55, 안철수 37, 김기현과 천하람, 김기현 63, 천하람 31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1차 투표 전에 후보 간 연대가 일어날 수 있느냐? 자연스럽게 결선 투표에 가면 연대는 일어나게 됩니다. 뭐 굳이 후보들이 나서지 않아도 지지자들이 책임 당원들이 이제 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책임 당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관건입니다. 실망스럽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그냥 뭐 4명이 출마했으니까 실망스럽다,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현실적인 대안은 빨리 성장 속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지난 40년 가까이 국민의힘 뭐 또 민주당의 전당대회 수도 없이 지켜봤는데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비전 제시도 없고 제가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상당히 후한 편입니다. 경선 과정에서 뭐 네거티브를 하지 말자 뭐 하지만 네거티브 안 할 수 없습니다. 또 그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근거가 좀 없더라도 네거티브를 하면서 자질도 보게 되고 네거티브를 당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력입니다. 매분 매초마다 위기가 닥쳐오는 게 정치권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순발력도 보게 되는 것인데 지금 공격하는 쪽이나 공격을 받아치는 쪽이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정말 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컨벤션 효과를 내고 하는 쪽으로 가기는 힘들다. 지금 이게 많은 비난이 쏟아지지 않고 그래도 이 정도 분위기를 유지해 가는 건 후보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책임 당원들이 참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책임 당원들이 지금 참는 겁니다. 어쩔 수 있느냐?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그래도 이 4명 중에서 1명을 골라내자. 좀 모자라는 사람이 있어도 격려해서 끌어올리고 이렇게 가져가자. 책임 당원들이 무슨 죄 지었습니까? 책임 당원들이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라는 겁니다. 책임 당원들에게 든든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당대표 후보들이
책임 당원들에게 오히려 많은 부담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당대표 후보들은 지금 엉망을 만들고 있고 책임 당원들이 그래도 추스를 넣어서 이걸 전당대회를 성공으로 만들자. 그게 총선 승리, 윤석열 정부 성공 아니냐. 이러는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지금 걱정해야 되는 거고 누가 누구에게 지금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제가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